애터미가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에 많은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났죠. 그래서 왕과 귀족들의 지배계층과 평민 농노들의 어떤 피지배계층으로 양극화가 돼서 정말 위에서 착취해 먹고 살고 밑에서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수천 년간 지속이 됐었는데,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시민들이 골기를 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제 시민 사회를 드디어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에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첫째 뭐죠? 평등, 자유, 박애 정신. 그렇죠?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 평등이 더 훌륭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움직였던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유가 더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부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전 시대에 그 이 그룹이 한번 부딪혔죠. 그리고 경쟁을 했는데 어디가 이겼어요? 예, 자유경제 체제가 완승을 거두고 사실은 이제 평등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런 이제 소비에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부 다 무너지고 또 동구권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경제 체제가 완성을 거두기는 했지만은 그러면은 자유경제 체제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념적인 개념만 보면은 평등으로 갔던 공산주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그 세 가지 정신 중에서 한 가지를 다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평등을 중심으로 가더라도 박애 정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랑의 정신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일어나 가지고 잡았지만은 위에서 똑같이 권위를 부리고 그거를 가지고 뺏어 먹고 착취하고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해버렸고, 이 자유경제 체제는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이 자유경제 체제도 사실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부의 편중, 빈익빈 부익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좋게 가진 사람들은 너무 없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전에는 뭐 20대 80 파레토 법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지만은 요즘에는 1대 99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 해가지고 월가를 점령하라 하면서 99%가 1%가 99%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왕정 시대를 무너뜨린 시민운동 같은 그런 저항운동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1% 쪽으로 다 간 것이 아니고 일부 중산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거를 뺏길까 봐서 지금 그 시민운동을 누르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전 제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은 샌프란시스코에 한 일주일 정도 잡혀 있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달력을 보고 세미나 일정을 잡아가지고 갔더니 거기 땡스기빙 데이예요. 우리로 치면 추석이야. 추석날 세미나 하면은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백화점, 이 블랙 뭐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반값에 세일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언제 오픈을 하냐면 밤 12시경에 오픈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낮에 하면은 많이 몰려오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밤 12시 땡 하면은 백화점 문을 열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반값 막 싸니까 그때 이제 먼저 잡으면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막 잡고, 어떤 사람들은요, 먼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트럭을 가져와 가지고 1년 거를 막 그때 구매를 해가지고 막 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백화점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또 한쪽에 와글와글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99%의 대목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 이제 텐트 쳐놓고 하면서 이 1%를 무너뜨려야 되고 99%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물건 사지 말으라고. 물건을 사게 되면은 이 당신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쇼핑몰, 백화점 회장 주주들만 부자가 된다. 그쪽으로 돈이 계속 더 몰린다. 그 1%만 부자가 되니까 물건 사지 말으라고 이제 막 피켓 들고 방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점점 심화되면은 그 1%가 99%를 갖게 되는 날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99%는 벼랑 끝에 생계비에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여러분 이제 가게들도 하고 뭐 하고 그러죠? 여기 쌀 가게도 있고, 야채 가게도 있고, 뭐 신발 가게도 있고, 뭐 책방도 있고, 뭐 하여간 옷 가게도 있고, 뭐 세탁소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러면은 전에는 이 사람이 쌀을 온 동네다 다 팔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돈이 어디로 몰려요? 쌀값은 쌀 가게로 몰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신발 장사는 온 동네 신발값이 신발 가게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도 신발 사고, 이 사람도 신발 사고, 이 사람도 신발 사고. 그러면은 쌀값 중에서 일부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신발 가게로 흘러가요. 그리고 쌀값 중에서 일부가 야채 가게로도 흘러가고, 세탁소로도 흘러가고, 옷 가게로도 흘러가고, 책방으로도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은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다시 쓰이면서 그게 돈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돌고 돈다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돌면은 이 사람도 먹고 살고 이 사람도 먹고 살고 다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할인 매장이 하나 딱 들어왔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쌀 가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야채 가게도 망하고, 신발 가게도 망하고, 책방도 망하고, 옷 가게도 망하고, 세탁소도 망하고, 반경 5km 이내에 있는 70%의 소매점들이 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돈이 어디로 모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망하고 나니까 어디로 쌀 사러 가요? 할인마트로 가죠? 이 세탁소 하던 사람도 이제 이쪽에 가서 자기가 세탁하던 사람 여기다 세탁 맡기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이제 다 몰려듭니다. 그러면은 돈은 계속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일부 제조업체로 가지만은 유통 마진 3차 산업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여기에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돈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부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켓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더 싸게 파는 데를 만들어. 그러면 안 가면은 지가 없어져. 우리는 지금 진짜 민중의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중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게만 하면 돼. 우리 서민들의 구매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재벌들이 돈 벌고 하는 그런 도구로만 쓰였는데, 우리의 구매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대로 그거를 다시 우리 안에 나누자 하는 거예요. 그게 수당체계예요. 우리 애터미 수당체계는 바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 사이에서 어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입금이 35%가 다시 일이 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민들 전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 매스에, 대중이죠, 대중들이 스스로가 자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자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의 구매력이 자본이 된다 이거요. 이 대중들이 요 대중의 구매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게 매스 캐피탈리즘이에요. 이거를 줄여가지고 매스탈리즘.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자본주의죠. 자,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이 대중 자본주의 시대, 매스 캐피탈리즘의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 매스 캐피탈리즘이야말로 지금 부의 편중 문제, 그 다음에 고용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서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저거는요, 전에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업할 때 다른 회사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일정한 금액을 억지로 사요. 내가 필요해서 싸고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기회만 팔고 있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자리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자리만 사고 결국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저 밑에 가면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럼 애터미는 뭐가 다르냐? 애터미는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를. 그런데 그 소비자도 할인 매장 가는 것보다는 싸고 좋네? 그래서 그냥 소비를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소비력을 우리 사업자들이 이익의 기회로 삼고 있을 뿐이다. 그들도 싸고 좋은 걸 쓰니까 소비 자체가 이익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해졌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뭐 안 명확해졌어요, 이거? 이 시대에 뭐를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졌죠. 애터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예.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애터미 사업 꼭 하세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이 훤한 사람들 당연히 애터미 사업 해야죠. 예. 그런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꼭 애터미 사업 하세요. 왜? 이렇게 쉬운 애터미도 못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무능해서 일을 잘 못한다 하는 사람 있죠? 꼭 애터미 사업 하세요. 무능한 사람은 어디 가도 무능해. 그런데 이 애터미는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조직이 내려가죠. 예. 또 내려가는데 대개 본인이 반팽이면은 대개 보면 주변에 또 반팽이들만 모여 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맹하고 이런 일을 잘 모른다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 데려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을 봐도 더 깝깝해.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누구 데려오면 되겠네. 이게 머리가 촥 트이면은 그냥 그걸 하면 되는데 나도 깝깝한데 친구 누구를 생각해봐도 깝깝하고 사촌 중에 누구를 생각해봐도 깝깝하고 다 이웃 사람 생각해봐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깝깝해. 그러니까 반팽이 옆에 또 반팽이, 반팽이 옆에 또 반팽이, 반팽이 옆에 또 반팽이.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온팽이가 나오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냐면은
온팽이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요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 그러니까 온팽이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온팽인지 반팽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분명히 반팽이 있을 것 같은데 반팽인지 온팽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슈퍼맨인지 슈퍼 온팽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판단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예단하지 말아라. 예측해서 단정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무조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흙 속에 묻혀 있는 다이아몬드는요 그냥 봐가지고는 몰라요. 일단 씻어봐야 돼요. 씻어보고 돌멩이면 버리면 되고 또 씻어보고 또 씻어보다 보면은 그게 가끔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어디서 씻을 거냐? 여러분들이 씻지 말고 씻는 기계 안에다가 넣고 돌려. 바로 요 세미나에다 갖다 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번 가보자 해서 데려왔더니 나는 뚜껑이 반쯤 열렸는데 뚜껑이 막 열받아가고 팍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세상에 어디 이런 것이 있냐고 하면서 왜 이런 짓을 알려주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데려온 사람이 그러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예.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한 250명 정도는 누구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할 사람을 찾으니까 250명이 안 나와요. 아는 사람.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남자들은 군대 친구, 뭐 이웃집 아저씨, 내가 거래하고 있는 슈퍼마켓 약국 뭐 해가지고 옛날에 살던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종 사촌, 고종 사촌, 친사촌, 이렇게 막 찾으면요. 저도 막 사촌들만 해도 보니까 한 5, 60명, 7, 80명 되더라고. 그러면 사촌의 조카 하면은요, 금방 앉은 자리에서 50명은 바로 나와요. 앉은 자리에서 50명은 바로 나와요. 아는 사람. 그런데 이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생각해갖고 적으니까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앉은 자리에서 50명을 적고 그 다음에 250명은 한 달 이내에 적으시라 이거예요. 1개월 이내에 250명을 적으면은 적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 모르고 이름 몰라도 돼요. 거기 슈퍼마켓 아줌마 이렇게 적어도 돼요. 누구의 친구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 친구를 내가 잘 몰라도 친구의 친구 얼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 쭉 적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리는 것만 하라 이거예요. 알리는 것만. 일단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리고 물건 샀어 봐라, 싸고 좋다 그 얘기하고요. 돈 벌자, 세미나 가보자 그 얘기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그리고 사람은요, 한 번 얘기한다고 금방 듣는 게 아니에요. 10번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대요. 10번은 얘기를 해야 한 번 얘기한 것처럼 듣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얘기만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10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 애터미 사업하는데 샴푸가 너무너무 좋아, 해모임이라고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 야 화장품 너무너무 좋아 해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쟤는 애터미에 미쳤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 그리고 쟤는 만나면은 애터미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애터미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이 불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 왜 아직 얘기를 안 하지?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하는 사람도 나오고 안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요 하고 안 하고는요 다 지맘이야 지맘. 이거를 지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맘의 법칙.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라고요? 지맘. 그럼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내 맘. 내 맘만 내 맘대로 해. 지맘은 내 맘대로 못해. 나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밤새도록 계산하고 고민을 했어. 그런데 그 계산이 아무 효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해. 던져. 그러면은 지가 고민을 해. 나는 고민 안 해. 얘기만 해놓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얘기도 안 해놓고 자기가 고민해.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그게 초보자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의 법칙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지 마음일 거고 나는 얘기만 하자.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내 주변에 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한 달이 걸쳐 두 달이 걸쳐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온팽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줄, 한 줄에서만 더 어디선가 또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러면은 슈퍼 온팽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거고,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 있는 분들 다른 데 가가지고 월급쟁이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300에서 700번은 일을 하지 말고 5천 벌 수 있는 애터미 사업을 하세요. 똑똑하신 분들.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요, 나는 안 똑똑하다, 반팽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런 뭔가 능력이 부족해갖고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 제발 애터미 사업하세요. 다른 데 가봐야 어차피 가난뱅이로 살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로 살아가면은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다 힘든 건데,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 벌고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부모, 자식, 형제간들이 다 같이 자부심을 느끼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얻는 대로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고 또 어두운 곳에 우리가 밝은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애터미 회원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